악랄한 상간녀 장윤자가 아는 언니 최선영과 그녀의 딸 진수경을 25년간 생이별시킨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장윤자는 마당집에서 최선영을 보고 속옷바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5년 전 사채를 쓴 장윤자는 사채빚을 갚기 위해 안방 금고에서 3천만 원을 훔쳤고요. 진장수가 금고 안에 넣어놓은 돈은 최선영이 오면 위자료와 수경이 데려가서 키울 양육비로 줄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장윤자는 이후 최선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사채빚 갚으려고 모녀를 25년간 생이별시켰는데 들키면 난 끝장이야. 장윤자는 금고에서 훔친 3천만 원으로 사채빚을 갚고 최선영이 돌아오면 돈을 훔친 게 들통나니까 선영이 목발을 짚고 수경이를 데리러 왔을 때 진장수와 박복선을 설득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선영이 보름 후에 찾아갔을 때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는데요. 전에 살던 진장수 가족이 이민 갔다는 믿을 수 없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윤자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걸 마당집에서 만난 최선영과 장윤자의 대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딸 수경이 지금 어디 있어? 수경이? 미국에 있어. 뭐라고? 수경이 전화번호 알려줘. 전화번호 몰라. 나도 10년 전에 진장수랑 이혼했어. 진장수 바람둥이잖아. 장윤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인데요. 진나영이 술술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장윤자한테 물려받은 악랄한 습관이었네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장윤자의 거짓말, 진장수와 이혼했다는 말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영이 도망가는 장윤자의 자켓을 벗긴 덕분에 선영은 우창과 둘이 우리 정순과 상의해서 둘이가 찾은 세탁소 영수증에서 장윤자가 사는 곳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우창이 근처에 가서 알아보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수지는 주소를 듣고 우리 집 근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라에게 수지가 말실수를 해서 아라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수지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윤자의 25년 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큰 악행도 저질렀을 장윤자일 것 같은데요. 25년 후 진나영이 장윤자처럼 거짓말과 조작으로 남의 인생을 훔치는 쓰레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장윤자가 체어맨 오피스텔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은 나영을 보고 너 무슨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장윤자가 경험에 근거한 자신이 살면서 했던 일들을 토대로 진나영이 저지를 법한 일을 알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숨막꼭질 리포터로 해고된 진나영이 무슨 돈으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졸부딸 정도로는 보일 수 있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풀 착장을 하기 위해서는 억대의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에 대해서는 고금리 사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윤자 역시 25년 전에 사채를 쓰고 사채업자들의 방문을 받으며 살았네요. 진나영이 한현성과 김마리의 마음을 단기간에 사로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진나영이 고금리 사채를 빌려서 놀고 먹고 요가원 다니는 여자로 위장 세팅을 마치고 한현성, 김마리, 한진태의 성격과 취향을 파악해서 치밀하게 접근했고 한현성과 김마리가 마음이 약한 건지 유혹에 약한 건지 두 모자가 세트로 진나영의 유혹에 그것도 한두 번에 반복되는 접근에 술술 손쉽게 뻔하게 넘어갔습니다. 김마리는 해대병원 창립자의 딸로 무늬만 남편인 한진태를 해대병원 감옥과 자신의 집에 쇼윈도 남편으로 세워놓고 잃어버린 아들 찾아서 후계자로 세울 때까지 머슴 노릇 제대로 하라고 벌주는 카리스마 있는 여왕 같은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사악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날아가게 하는 거짓말과 연극을 자책도 없이 저지르는 진나영을 두 번째 부축해줬다고 집 거실까지 들어오게 하더니 아예 집으로 식사 초대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김마리의 기존 센 성격에 맞지 않는 설정인데요. 진나영이 김마리와 한현성을 동시에 유혹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김마리 한현성 모자가 넘어가니까 두 사람의 유약한 정신력에 문제가 있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마리가 진나영의 정체를 알고 제대로 계망신 주기 위해서 때를 보고 있다고 예상하고 싶어지는데요. 이대로면 김마리와 한현성은 외강내유 성격입니다. 한현성도 타고난 성격이 약한 건지 수지한테 상처받았다고 분노하면서 앞집 여자 708호에게 날마다 위로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김마리와 한현성이 정신 차리고 708호 앞집 여자와 닐리의 본 모습을 알아보길 기대하고 싶어지는데요. 당분간은 한현성과 결혼해서 해들병원을 갖고 싶은 진나영의 악마의 유혹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성은 수지에 대한 분노로, 김마리는 한진태에 대한 분노로 친절한 악마 진나영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나영의 옆에 있으면 진수지처럼 진나영의 거짓말과 조작에 다쳐서 개망신을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수지는 마당집에 살면서 쓰레기 진나영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고 있고요. 이제 한현성과 김마리가 진나영의 악한 기운으로 개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진태가 진나영의 여러 얼굴을 알아보고 한현성과 김마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적을 해서 방어를 잘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마리가 진나영의 정체를 밝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김마리가 진수지 가족과 상견례하기 전 진수지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을 했어야 김마리가 그동안 보여준 성격과 일치하고요. 한진태도 진수지 정도의 스타급 의사도 며느리로 성에 차지 않았던 야망을 보여준 걸로 봐서 진나영의 사채로 산 명품옷과 거짓 친절에 속지 않아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